우크라이나에서 미국 28년 전에 핵포기 대가를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러시아 쪽에서도 사실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으면서 핵을 쪼끔씩 보여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핵은 발사하지 못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뭐 러시아가 두고 간 핵이 우크라이나에 많았었고 그 핵 같은 경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거를 하면서 미국이 보호해주를 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푸틴 간섭하면 즉각 보복하겠다. 바이든 동맹국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배신을 해버리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의 점령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뭐 그쵸. 육군까지 다 키예프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의 점령전이 끝난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빤스런을 합니다. 바이든 우크라이나 파병 대신 경제 제재하겠다. 미군은 개입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군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면전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미군이 없다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될 건 없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죠. 미군이 쪼끔이라도 있었다면 사실 미국과의 러시아의 전면전이고 아마 진짜 세계의 전면전이 될 수 있었는데 미국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하겠지만 이제 파견 안 하겠다라고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빤스런을 선택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손절했다."로 마무리가 됐어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이제 군사를 배치한다 그랬냐면 유럽 쪽에다가 군사를 좀 늘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음. 그러면은 독일군 이쪽, 나토군 있는 쪽에다가 미군 이쪽 라인에다가 군사를 보강을 한다고 했어요. 네 여기는 안 그렇죠. 들어가고 여기만 보강한다고 하니까 경계선을 이렇게 나누나 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면전 하지만 유럽 쪽까지는 보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게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보호가 됐어야 됐는데 여기를 손절하고 라인을 뒤로 당겼죠. 근데 문제는 유럽 쪽에다는 군사를 뭐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나토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미국만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나토 유럽 쪽 쪽에서도 나토도 유럽 참여했고. 쪽에서도 지금 "야 이거 우리 무너지면은 너희들까지 위험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응 신경 안 써. 미군도 신경 안 써."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홀로 지금 싸우면서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큰 악재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전면전으로 붙게 되면 아무리 소규모로 싸운다고 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이든이 형이 손절을 해 버리는 그냥 바로 바람에 놔버렸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제재가 됐고 그리고선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음. 우리는 있잖아. 전쟁은 못 막았지만 첩보전에서는 우리는 승리했어." 바이든이 지난달부터 러시아 침공할 것을 공언하면서 미 정부 기관에서 수집한 침공 정황 "야 우리가 맞았지. 우리가 맞았잖아. 우리 짱짱맨이야. 하지만 도와주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새끼 뭐지? 뭐지?'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 안 도와주느냐 할 때는 쪼끔 흘버무리면서 하지만 "유럽 쪽에는 보강하겠다."라는 얘기를 그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유럽까지 먹히면 쪼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정도야. 우크라이나 자원이나 이런 거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자원이 쪼끔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이 탐낼 정도는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이 쪼끔 힘든 네 그쵸. 그런 라인이라서 얘가 이렇게 손절했나? 돈이 안 돼서 손절했나? 얘들 돈 되는 건 다 아는 애들인데. 아무튼 전쟁을 못 막았고 우리는 도와주지 않을 거지만 첩보전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동유럽 추가 파병도 고려 중이고 오늘 중 뭐 얘기가 나온다는데 동유럽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나토 연합군이 있는 그쪽에서 증축을 하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를 음. 도와줄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나토 파병은 안 한다. 미국과 나토도 파견 안 한다. 다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방국도 다 손절했고 음. "제재만 좀 하겠다."라는 게 지금 팩트로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만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몇 시간 전인가 트위터에도 "나는 홀로 남아 싸우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 해군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군한테 "너희들 항복하면은 그냥 풀어 줄게."라고 했더니 우크라이나 군에서 가우자손가락을 살짝 올리면서 "족가!"라고 외쳤더니 배 안에 있던 13 명의 군인들이 전부 다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러시아군과 싸웠던 그 이제 해군 13 명은 이제 "투항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또
돌아가셨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어쨌든 음.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나홀로 지금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국가들이 전부 다 손절을 쳤어요. 네, 맞아요. 손절을 다 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만 지금 헤헤거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는 살려달라고 많은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을 하면서 나홀로 끝까지 버텼다가 지금 온 국가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가 힘이 없을 때 외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외교라는 건 생물과 같아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손절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타점에서 또 이제 지지율도 바이든이 떨어지는 타점에서 여기서 이제 전선을 늘리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생각보다 쉽게 악재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을 흘릴 일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이 "우리 혼자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화이팅!"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SNS를 만나서 다니 SNS를 통해서 "화이팅!" 이건 오히려 연맥이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화나지 않을까? 그쵸. 아니 도와준다고 해 놓고서는 그냥 "화이팅!"이래. 그리고 여기서 극한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극한의 직업 누구냐? 다큐 찍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체류 중이고 러시아 침공을 다큐로 촬영한다고 전쟁터에 들어가 계신 우리 다큐 촬영하시는 분들. 극한의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짓느냐?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 러시아 수출 통제하고 제재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음. 러시아 에너지는 뺐습니다. 야 이거는 제재했다가는 우리가 줬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재 뺐고요. 그러면 이제 푸틴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 동결했느냐? 아니 안 했어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의 그 비밀 금고, 비밀 계좌, 금융은 그거는 안 건드리고 그냥 러시아에서 가장 큰 4대 은행들 예 그런 것들 좀 제재하겠다. 그쵸. 뭐 우리가 필요한 이제 원유라든지 석유 이런 것들은 제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필요한 건 제재 안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으로 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 러시아 애들 필요하잖아. 요런 네. 것들은 우리가 제재할 거야. 그러니까 음. 그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들은 사실 제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푸틴의 개인 금고나 이런 것들도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동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건가? 약간 그냥 표면적인 것들 동맹국과 함께 뭐 제재를 하겠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제재가 제대로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아버지가 이 러시아 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재 리스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희들 우리 핵 포기했을 때 그 계약서가 있잖아. 야 우리 계약서 있어. 니들이 우리 도와준다고 음. 했잖아. 야 계약서 내가 갖고 올 거야. 계약서를 한번 봤더니 자 국경선을 존중하고요.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라지 도와주겠다. 우리가 파견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 이게 있잖아.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 국교선을 존중한다. 야 그냥 우린 존중만 할 거야. 야 뭐 니들 사실 내가 그걸 책임지고 막아 주겠다가 아니라 그 계약서 보니까 "예 존중만 해 줄게." 이런 느낌이라서 야 이거를 좀 그냥 애매해. 인정만 해 줄게. 애매하게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힘만 안 써 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위협을 자제한다." 어.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받으면 유엔의 안보리에서 논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핵 공격을 공격을 받을 경우. 받으면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다가 핵을 쏠 일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 그쵸. 이미 끝났는데 거기다가 핵을 쏜다는 거는 거의 그 뭐 불가능한 거기 거고. 거기도 자기들이 써야 되는 땅인데.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논의 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거죠. 핵을 맞았을 때 논의 후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야야야 니네 핵 포기하면 우리가 존중해 준다고 했지 도와준다고는 안 했잖아. 이게 니네가 위험할 때 우리가 파견한다고는 안 했어. 존중한다고 얘기했지. 혹시나 너네가 핵을 맞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뭐 어떤 국제 사회에 대해서 규탄을 받을 음. 뭐 그런 상황도 없고 건덕지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존중한다, 자제한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장엄하게 풀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갖고 왔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크게 한번 풀어 드리겠지만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계약상 문제가 없다. 근데 대신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지원을 많이 받은 건 맞아요. 핵을 포기하면서 돈적인, 금전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건 맞지만 지금처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손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손절하지 않았으면은 뭐 이제 지지율 더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난리 나고 뭐 유럽부터 시작해 갖고 러시아 뭐 전면전 하고 뭐 러시아에서 핵을 쏘니 많이 이러고 있고 중국에서 나 누구한테 붙을까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후루룩쩍쩍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이 되게 생각보다는 쉽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네. 정리가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뭐 이제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했던 계약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도와주겠다, 파견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제재만 하겠다 하지만 제재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안 하고 푸틴이랑 싸움 날 수 있는 푸틴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제재를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미국이 발을 쓱 빼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시장이 반등을 좀 쳤습니다. 그 그쵸. 나스닥도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왔죠. 진짜 미국은 음. 딱 도의적 국가 상대로 도의적인 책임만 할 수 있는 정도만 딱. 맞아요. 그 도의적인 책임 그 정도만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쪼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가도 쪼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도 보시면은 이제 이거 우려해서 이제 이거 가다가 이제 바이든이 손절한대. "진짜? 진짜야? 진짜? 사실이야?" 하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예를 보면 이게 2008 년도고 2014 년도인데 이게 이게 마이너스 $30 까지. 이게 너무 등폭락이 심해. "형 왜 그래?" 뭐 이게 비트코인보다 등폭락이 더 심해. 그쵸. 야 이 정도 등폭락이면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폭락이면은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이거 마이너스잖아. 이거는 손실이잖아. 그죠. 여기 비트코인보다도 등폭락이 더 심해. 어쨌든 간에 뭐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 때문에 금값이 올라갔다가 금값도 쪼끔 조정을 받았고 유가도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금으로 몰린 사람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쪼끔 안 좋은 상황이 우리나라도 올 수 있어서 그런지 고승범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힐르쉐는 뭐 최대 2조 원까지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뭐냐면 뭐 러시아나 그쪽으로 이제 무역하거나 이러고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들 쪼끔 힘든 사람들은 지원을 좀 해 주겠다라는 내용들도 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러시아에 대한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함께 제재를 하겠다.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혹시라도 손실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지원 금융 프로그램을 해서 좀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등을 치고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들을 보이고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쪼끔 반등이 세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좀 종식이 됐고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끝날지는 지금은 뻔히 보이죠. 뻔히 그쵸. 보이죠. 이미 동맹국들이 전부 다 손절을 했고 전쟁 전에는 엄청나게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막상 침공을 당하니 전부 다 등을 돌리는 모습. 이래서 외교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득이 되지 않으면 의리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참 진짜 국제사회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